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캡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캡슐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캡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냐고 하면, 물어본다면 왜 하냐면은 실제로 그냥 이런 패턴으로 써요. 겟터 세터 패턴으로 써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겟터 세터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캡슐화된 정보를 직접 그 정보를 접근을 하지 않고 바로 뭐 메서드를 통해서 그 값을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꼭 어떠한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을 할 수 없게 그런 방법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가 된 그 정보는 이제 은닉이 되는 거죠. 은닉이 되는 거고,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뭐 핸들링을 하는 거죠.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겟터와 세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20번 할 차례죠. 자, 메인 메서드도 만들고요. 네. 이거는 클래스는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만드는 건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워버리고 멤버 필드로 이렇게 할게요. 은닉을 해야 되니까 이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의 클래스는 접근할 수 없게 정보를 은닉을 하기 위해서 앞에 privat 프라이빗을 씁니다. 그리고 int id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네, 이렇게죠. 다음은 스트링 이름, 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네,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얘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뭐 패스워드니까 뭐 어떻게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가져오고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겟터와 세터를 생성하는 거를 요 앞 영상에선가 아마 제가 그냥 확 보여준 적이 있어요.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Alt Shift S 누르고 R이거든요. R 단축키로. 여기에는 언더바로나 뭐 이런 걸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알파벳 R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축키로 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소스 들어가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Alt Shift S R 누르면 돼요. 안에서 눌러야 돼요. 여기 안에서.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나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겟터와 세터를 생성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일일이 골라서 해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는 뭐 셋만 할 거야 하면 하나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모두 다 할 거야 하면은 요거 select all 하면 되고요. 그래서 generate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보면 얘는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부 클래스에서 get id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get과 set이라는 단어가 있죠. get은 사용자가 얻고자 할 때, set은 값을 넣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대문자로 구분이 돼요. 카멜 표기법이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동사형으로 이렇게 get과 set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필드에 값이 첫 자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적혀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get은 반환 자료형이 있고 set은 반환 자료형이 없습니다. 대신 매개 변수가 있죠. 가져올 때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get터와 setter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끝났죠. 이게 바로 이 정보를 은닉을 하는 거예요. 캡슐화를 하는 거죠. 캡슐화. 그래서 이 정보를 얻고자 할 때나 뭐 넣고자 할 때는 꼭 이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메서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는 셋 할 때 id에다가 플러스 뭐 1을 더 더해서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써요. 쉽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get와 setter를 만들어서 캡슐화된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근 제어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샘플 21이죠. 자, 메인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만들게요. 패키지를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N, 폴더, 샘플 SAM PLE 21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패키지에서 21을 21로 옮겨야 돼요. 이거 보면 지난번 16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패키지 경로와 겹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난 거고요. 여기다 옮겨주면 되죠, 뭐. 자, 그리고 얘도 옮겨줘야겠죠. 여기 얘가 뭐냐면 챕터 8. 샘플 21이잖아요. 얘도 챕터 8. 샘플 21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고요. 충돌됐다라고 오류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옮겨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충돌이 안 나니까. 왜? 이렇게 적어주고 연속으로 클래스명이 오니까 이 패키지 경로하고 충돌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 인플. 자, 인플은 임플리먼트의 그냥 앞에만 내자만 자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파일을 실무에 가면 많이 볼 겁니다. 얘는 메인 클래스는 필요 없고요.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데이터는 원하는 값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이 클래스는. 그래서 퍼블릭,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퍼블릭 스트링 반환 자료형은 문자열입니다. get name. 자, 네임을 반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RETURL 자바라는 문구를 반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멤버 필드로 이용해서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자,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스트링 네임에다가 자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생성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얘가 생성될 때, 자, 생성자를 필드로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하는데, 이 필드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죠. 넣어서 가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생성자를 그냥 생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임의대로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자바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요. 구현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다시 만들게요. Alt Shift S R을 눌러서 get 메서드를 만들게요. get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서비스는 메서드만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환 자료형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프린트 메시지예요. 자, 프린트 메시지. 여기다가는 매개 변수로 이름을 받아옵니다. 아까 이름을 하나 가져오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출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F로 해서 여기에다가 hello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hello %s. 자, s는 문자죠. 문자열. 여기다가는 name 받은 거를 바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필드로 만들게요. 멤버 필드. 자, 멤버 필드로 만들 땐 퍼블릭. 자,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생성이 안 돼도, 왜냐하면 이 메인 메서드는 생성을 안 하고 바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생성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필드들은 전부 다 스태틱이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static 스태틱이라고 붙이고요. 자, 데이터 서비스가 있죠.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로 해서 얘를 데이터라고 해서 가져올 거예요. new 데이터 서비스. 요렇게 얘는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자바라는 값을 여기에 넣게 되는 거죠. 멤버 필드에.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나 더, 이번에는 프린트 서비스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름을 프린트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얘는 이렇게 하나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줄 맞춰 주고요. 자, 여기에서 제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스트링 네임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이 이름은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에서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get name. 자, 그리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프린트에서 프린트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 점 프린트. 근데 인자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그 인자가 네임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가져와서 이름을 보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메인 메서드에서 이 데이터 서비스 인풋을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프린트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접근하게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럴 때 얘를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요것만 호출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헬로 자바가 출력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막 찍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자바가 아니라 뭐 VB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네 VC 뭐 이렇게 해버리면 슬래시 하나 덜 했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자바가 나와야 되는데 VC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마음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근 지어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메시지에 아예 매개 변수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인자를 넣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인자를 넣지 않고요. 얘도 사실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접근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가면 여기에서 F3키 누르면 이렇게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서는 외부에서 따로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퍼블릭은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접근할 수 없게 일단은 이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디폴트 접근 지어자로 바꿀 거예요. 디폴트 접근 지어자는 얘를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얘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얘가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서비스는 서비스만 모아 놓습니다. 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컨트롤러다 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다른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에 놓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죠. 접근할 수 없게 디폴트 접근 지어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를 생성을 해서 값이 넣게 요렇게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수정을 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요렇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퍼블릭 얘가 생성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스태틱으로 얘 역시 데이터 서비스 인풀.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new 데이터 service imp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바로 여기에서 점 get name 이렇게 해서 직접 프린트 서비스 인풀에서 데이터 서비스 인풀을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21번 샘플에서는
바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아예 그냥 내려버릴까요? 21 얘를 테스트라고 바꿀게요. 뒤에다가 테스트라서 T라고만 더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꿀게요. 바꾸고 얘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왜냐면 클래스명하고 충돌되니까 패키지하고 이렇게 바꿔 놓은 거고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를 삭제를 해야 되겠고요.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임포트가 되지만 얘는 패키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편하겠네요. 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그래서 얘는 당연히 주석을 처리를 해 줘야만 하죠. 그래서 이 프린트 같은 위치에 이 패키지에 있는 이 친구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장을 안 했었네. 저장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얘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디폴트 접근 제어자를 접근할 수 있죠.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이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제 얘도 있으나 마나한 거죠. 지우고요.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헬로우 자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접근 제어자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선 접근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상속 관계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여기에서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디폴트, 프리베이트 그리고 퍼블릭 이 세 가지만 학습을 한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상속 관련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상속된 것까지만 뭐 접근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프로텍티드를 쓰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롬복 프로젝트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복은 우리가 앞에서 세팅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던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객체 지향을 배웠기 때문에 롬복을 이용해서 그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필수 코드들을 롬복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쉽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보기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